고시원이에요? 네. 보통 고시원에 안 가요. 원래 무슨 거? 그냥 뭐 이제 뭐 애기 등원도 시키고 학원도 시키고. 불 꺼야 되고. 뷰가 엄청 좋은데요? 시원하죠? 한 달에 2개 고시원에서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군데 사업장에서 제가 원래 받던 회사 월급 정도 나와요. 연봉이 5천 이상이 있어요. 그쵸, 5천 넘죠. 훨씬 넘죠. 관리하는 건 이제 주로 이제 막 이렇게 불 안 꺼진 거 끄고, 불 이런 거 전기비 아끼기 위해서 불 꺼야 되고. 뭐 딱히 없어요. 저희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어가지고 청소 잘 됐는지 보고. 잠시만요, 제가 돈만 보내고요. 지금 강남에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가서 한번 금방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처 계신 분한테 좀 부탁드리고 용돈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 원격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 오히려 맡기는 거죠. 싸게 비용 드리고 청소도 그냥 거기서 그냥 하시는 분 따로 있고. 강남은 진짜 안 간 지 오래됐어요.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는 정도. 소개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이분님 왔다 가셔가지고 좀 그래도 쓰레기랑 다 버리신 거니까. 그럼 이런 것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쌀이 있고 없고. 쌀 있네요. 여기 쌀도 공짜예요? 보통 고시원 쌀은 드려요. 이제 뭐 고시원 따라서 김치 주는 데 있고 라면 주는 데 있는데 저희는 김치랑 라면 안 드립니다. 관리가 힘들어요. 김치 국물 튀고 막 음식은 쓰레기 나오고. 그럼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엄청 다양해요. 직장인도 있고 알바생도 있고 외국인 학생도 있고 아니면 여기 근처에 막 연기 학원이나 막 성우 학원 이런 거 많아요. 그럼 여기는 호실이 얼마나? 저희가 29개. 강남 강남 30개. 저희 가장 안쪽에 있는 방. 공실이 뭐예요? 아니요, 입실하실 거. 이런 한 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거기 30 보증금 말고. 보증금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여기 좀 싼 방이죠. 안쪽 방이니까 창문이 이제. 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사실 네. 안 받아도 되는 거 엄청 큰 차이를 부릅니다. 보증금 3만 원, 5만 원 차이는 이게 사실 고시원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 3만 원, 5만 원 때문에 입실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3만 원, 5만 원이 있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치워주고 가시고 그런 게 있어요. 현재 구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것도 되게 천차만별인데 제가 사당은 진짜 여기는 되게 싸게 들어왔고 그리고 강남은 사당보다 좀 더 비싸게 들어왔고 지금 3호점 하려는 거는 그때보다 더 비싸요. 사실 권리금은 거의 뭐 한 2, 3억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지 좀 매물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에어비앤비 3, 4인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거라 치면은 직장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유의미해요. 회사를 대체할 정도나 이런 상황이 못 되고 근데 한 500 이상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사실 이게 또 제가 온전히 매여 있잖아요. 이거 이제 버는 금액이랑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걸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고시원은 그냥 이제 굴러가는 거 잘 시스템적으로만 이제 체크만 하고 되게 매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고시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물리적 시간만 하지만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죠. 이게 만약에 입시문이 이런 건 언제든 올 수 있고 그냥 아침 뭐 7시 올 수도 있고 저녁 7시 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저녁 9시부터 이제 새벽까지 입시문이 아예 안 받거든요. 사실 그 시간에 막 새벽에 막 입시문이하고 이러면 좀 약간 좀 되게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물리적 시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공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 강남에 2개 비어 있어요. 이 정도는 계속 유지돼요. 그래도 한 10%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업 다닐 때보다 훨씬 지금 만족하시나요? 네, 통신 대기업 제가 홍보실에 있었고 육아휴직하고 나온 거예요. 육아휴직하면서 다른 사업 고민하다가 둘 다 같은 회사 다니면은 약간 한 명은 다른 거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생기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일단 첫 번째로 돈을 벌고 싶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그래서 부업이나 사업을 고민했었고 입지랑 수익성이랑 시설. 그러니까 수익성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 전문 중개 부동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브리핑 해주거든요. 이게 월에 얼마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그 매도하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하는 건데 그게 뭐 가장 수익이 높을 때일지 아니면 또 이제 막 불법인데 막 단기로 막 에어비비로 막 때려 넣어가지고 매출 뻥튀기 해가지고 막 파려는 시점에 막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직접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지도 보고서 금방 고시원들 이제 월세가 얼마로 형성돼 있냐. 그리고 고시원뿐만 아니고 서울은 좀 덜한데 어디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 원룸이나 오피스텔까지 비교를 해야 돼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너무 싸요 일단. 그렇게 있으면 고시원이 장점이 되게 희석이 되거든요.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 월세가 얼마인가를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수요도 대충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디 막 이렇게 신발만 봐도 그렇고 아니면 밤에 이제 불 들어오는 거 몇 개만 봐도 그렇고 그러면은 대충 여기가 이제 장사가 잘 되는구나 얼마나 차이 있겠구나 약간 이런 게 보여요. 플랫폼으로 이제 뭐 빈방 여부도 좀 체크해보고 이러면은 이제 그리고 입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좋으면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것보다 제가 훨씬 다른 걸 좀 못하더라도 커버가 돼요.
뭐 관리를 좀 못하건 아니면 마케팅을 좀 못하건 해도 입지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의 다양성 고시원 생각하면 고시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림이나 노량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시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타겟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 가보시면 근데 이제 예전만큼 막 이렇게 공무원 인기 막 없고 막 그리고 이제 또 굳이 노량진에 모여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빠지면은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입지에서 내가 그냥 내 고시원에 뭐 학생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런 사람이면은 그런 어떤 좀 타격이 있더라도 커버 갖춤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운영하기에 편해요. 근데 저는 일단 약간 압도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마케팅이랑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주기 좀 자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시설은 이제 오래된 고시원은 잠재되어 있는 그 시설 문제가 되게 많아요. 배관 쪽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약간 누수? 원룸에서 이제 부서나가지고 밑에 방에 물이 샌다 막 이래버리면은 또 그동안 또 이제 방도 로스가 났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이수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꼼꼼히 보시는 게 좋죠. 지금은 고시원으로 뭐 사고 팔고 막 가치를 올려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고 이럴 수 있는 시장은 못 돼요. 근데 뭐 이 정도의 투자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정도의 유의미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여전히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고 있고 제 지인들한테도 한 개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뭐 한 뭐 직장인 월급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상가로 치면은 진짜 거의 한 뭐 거의 10억대 거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연 뭐 몇 프로다 20%다 하면은 이제 다른 걸 많이 비교해 봤을 때 이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싱글파이어도 되게 약간 주식이나 약간 이제 뭐 배당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고배당주 같아요. 고배당주. 시세 차익보다는 이제 당장에 현금이 좀 확실히 괜찮고 리스크 있죠. 고배당주의 리스크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고시원도 권리금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내가 권리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고시원을 좀 이소해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어떻게든 관리를 잘하고 해가지고 내가 월세 30만 원 받던 거를 33만 원만 받는다 하면 방 30개니까 3만 원 30개면 90만 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권리금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리금이 많이 오른 것도 있죠. 권리금 많이 오른 거 있고 치명적인 리스크 하나 있죠. 건물주 리스크. 만약 건물주가 갑자기 뭐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월세를 뭐 과도하게 올린다고 한다. 물론 이제 상가 임대차가 있긴 하지만 가령 내가 이제 이 고시원 넘기려고 할 때 월세 좀 더 많이 올리고 싶을 수도 있고 막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고시원 창업을 하려면 지금은 2억 3억은 있어야 돼요. 최소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장벽이 되고 그 정도 금액으로. 왜냐면 이제 약간 다른 옵션들이 있어요. 뭐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작게 뭐 무인 뭐 카페나 뭐 무인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약간 민원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런 거를 되게 두려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권리금이 되게 소중한 제 목돈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 이걸 더 불리건 최소 지킬 수 있는지를 좀 확실히 하고서 그럴 수 있는 물건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되게 꼼꼼히 보시긴 해야 돼요. 좋은 고시원 매물이 막 잘 나오진 않거든요. 지금 여기 사당동 고시원 치면은 몇 개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10개? 뭐 딱 그 정도 있어요. 큰 고시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꼭 어느 지역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좀 그래도 넓게 보셔야 좀 더 기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고시원은 경기를 덜 타죠. 그리고 이제 의식주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공간이잖아요. 가장 싼 가격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타격이 덜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술집이나 밥집 이런 데도 가장 오래 남아있는 밥집이 그냥 뭐 김밥집, 백반집 이런 데거든요. 오히려 오마카세 이런 데가 힘들 거야 아마 지금. 근데 솔직히 멘탈이 좀 세야 돼요. 사람 대응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다른 거 뭐 시설이나 뭐 수익성 이런 거는 대응이 되는 건데 입시자 문제는 항상 어렵죠. 사실은 저도 이제 입실도 다 거의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제 뭐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좀 대응해 드려야 되는 부분 약간 좀 단호하게 대처할 때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여름이 지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중앙 에어컨 시스템이거든요. 에어컨을 껐어요. 가령 이제 좀 이제 밤에 시원하니까. 근데 덥다는 사람 나오잖아요. 더우면 더워서 키고 그럼 또 이제 또 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춥다는 민원 나와요. 이걸 이제 최소한으로 딱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수급은 생각보다 잘 돼요. 잘 되고 쪼개서 내시고 이런 분도 있는데 근데 좀 어느 정도 봐드리고 또 이제 쪼개서 다 잘 내고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좀 이제 오래 사셨고 제가 어떤 일 하시는지 혼자 알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한 번 딱 돈 안 내고 이제 야반도주 하신 분 있는데 그분 빼고는 의외로 또 수금도 되는 편입니다. 선불을 받으니까. 선불로 하시는군요? 무조건 선불이에요 고시원은. 한 달 뒤에 반다면 고시원 다 망할걸요? 엄청 바뀌었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회사 생활 나름 열심히 했어요. 또 이제 뭐 좋은 직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 경험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고시원 창업을 하면서 여기서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찐 부자들이 이 근처에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알짜로 돈이 잘 버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밖으로도. 아마 회사 계속 있었으면 저는 아마 이제 뭐 주식이나 뭐 코인 정도 얘기하면서 뭐 이제 뭐 그냥 아파트 하나를 상급지를 언제 갈아타네 뭐 아니면 이제 뭐 만약에 집이 없다 하면 이제 뭐 청약을 계속 고민하고 막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머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제가 신혼 때 샀던 거를 지금 이제 처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처분한 이후에
이제 뭐 상가주택 뭐 이런 걸 사볼까도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냥 아예 투자용으로 이제 갭으로 좀 이제 상급지에 넣어놓고서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옵션이 많아진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어떤 금융적으로. 그러니까 월요병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되고, 너무 이제 시간이 되게 제 맘대로 전체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너무 처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좀 억지로 좀 일하는 시간도 너무 늦지 않게 일어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유튜브도 하고 막 책도 써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지금 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어디 막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은 좀 있어요. 고시원이라는 그 사업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시원도 전 3호점을 해볼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가격대가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있고, 고시원이 엄청 클래식한 그런 오프라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되게 오래된, 뭔가 새롭고 좀 요즘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식 창업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엿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시원도 되게 낡은 사업이고 엄청 낭만적이진 않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부자들의 사업이긴 했어요, 솔직히. 예, 고시원 했던 사람들이 건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만큼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부자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